정말 다리가 엄청 얇아졌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을 정도로 다리에 고여있는 피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중력에 힘을 받아서 승무원을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이 또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다리 붓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는 기내에 기압이 되게 낮잖아요. 다리뿐만 아니라 몸이 그냥 다 전체적으로 붓거든요. 그래서 붓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진짜 많이 썼는데 그때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도 있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앉아있을 때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의 알, 그리고 다리 붓기, 그리고 다리의 지방, 요 세 개는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붓기를 뺀다고 해서 알이 드라마틱하게 빠진다거나 다리에 막 지방이 전체적으로 빠진다거나 그게 아닌 거는 알고 있죠. 오늘 얘기를 할 부분은 다리의 붓기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조금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에너지가 좀 있다, 힘이 좀 있다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종이 생기는 이유가 다리에 피가 고여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딱 해서 피가 온몸으로 슝 퍼지잖아요. 그때 피가 이렇게 나갔다가 정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간 피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리에 계속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다리에 있는 피들을 억지로 심장 쪽으로 끌어당겨 주는 겁니다. 이게 다리에 계속 고여 있다 보면 다리가 붓기도 붓지만 하지정맥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핏줄이 막 튀어나오고 나중에 굉장히 통증도 심해지고 이러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하거든요. 저도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갈 때 지나가지고 일어나고 막 울고 막. 그래서 제가 이런 순환 관련돼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고 있는데,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게 압박 스타킹이거든요. 승무원을 진짜 많이 쓰는 것들이 또 이 압박 스타킹이에요. 딱 생각을 해보면 이 압박 스타킹 자체가 다리를 꽉 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키니진이나 딱 붙는 바지 입으면 뭐 하지정맥류에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르실 때는 의료용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은 짠, 이거 밸런스핏 압박 스타킹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의료용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리가 뭐냐면 이 발목 쪽 있죠. 이 발목 쪽이 가장 압박이 강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 쪽, 그 다음에 무릎 쪽 압박되는 부분이 가장 강하고 약하고 해서 피를 슉슉슉슉 심장 쪽으로 쭉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한가 말이? 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순환이 쭉쭉 되는 거거든요. 의료용으로 특허를 받고 발목부터 축축축축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압박 스타킹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보자면 되게 짱짱해요. 신을 때 너무 짱짱해서 이게 뭐야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신을 때 제 동생이랑 야, 이거 안 들어가겠다, 내 종아리는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데 했는데 어렵게 들어가기는 할 건데 신고 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거 엄청 짱짱하죠. 몇 주 정도 사용을 하고 빨고 다시 사용을 하고 했는데도 늘어나지 않고 잘 써지더라고요. 엄연경 씨나 뭐 김희정 씨나 이런 연예인분들 사용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걸 잘 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잘 때 쓰는 것도 물론 뭐 효과가 있겠지만, 많이 앉아있을 때나 많이 걸어 다닐 때나 그럴 때 사용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다음날도 다리가 이렇게 땡땡하게 뭉쳐있는 부분이 없이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장시간 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압박 스타킹을 사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이템이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있다 보니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필요했었는데 아주 아픈 게 진짜 확실히 돌아오나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 이 사이즈 표기가 있는 쪽이 위쪽으로 오게 해서 신어주시면 아주 짱짱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를 벽에다가 툭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고여있는 피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중력의 힘을 받아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순환을 억지로 시켜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럴 때 다리를 좀 당기고 폈다가 해서 순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90도로 해놓지 않더라도 심장보다 높게만 해놔도 괜찮거든요. 경사가 있는
왼쪽에 다리를 올려놓고 잔다거나 해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승무원들 호텔에 방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침대에 막 다리 올려놓고 다 이렇게 순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붓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다, 압박 스타킹도 신었고, 그리고 뭔가 예쁜 다리를 만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되게 잘하고 있는 마사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손으로 해도 되지만 이 마사지 기계가 있으면 마사지 기계로 하시는 것도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롤러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날 종아리도 그렇고 다리도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마사지 롤러가 없다 했을 때 마사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다리 마사지를 해볼 건데, 마사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맨살이 좀 드러나야 돼가지고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반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그냥 맨살에다가 마사지를 하면 피부에 자극도 많이 가고 무엇보다 살이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할 때 여러 제품을 바르는데, 짠! 오일하고 셀룰라이트 크림, 이거 두 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자극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일을 발라주셔도 되고, 이런 크림이나 오일이 없을 때에는 그냥 바디로션을 발라주셔도 됩니다. 이건 핸드크림이거든요. 그냥 핸드크림이나 이런 크림을 발라줘도 되는데 얘는 흡수가 조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계속 덧발라야 되고 귀찮아가지고 오일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듬뿍듬뿍 발라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상처가 상자일 때 한번 넘어져가지고 이 복숭아뼈 여기도 그렇고 상처가 좀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발 마사지거든요. 발 가운데 쪽하고 여기 핀치가 시작되는 이쪽 있잖아요. 여기 두 개를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발바닥은 일단 많이 눌러주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쪽 혈자리들은 많이 눌러주는 게 좋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눌러서 이 바깥쪽으로 뻗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사지를 이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마사지 볼로 굴려 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마사지 볼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해줍니다. 발등으로 와볼 건데, 발등은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붓기를 관리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식욕을, 비만을 잡아주는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에서 바깥쪽 이 뒷 모서리 쪽 식욕 억제를 해주는 곳이래요. 여기가 여태라는 곳이거든요. 뭐가 먹고 싶을 때 약간 덜 먹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네 번째 여기 족기움 이쪽에는 비만이랑 물살, 긴장성 두통,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부종도 많이 해결을 해준대요. 두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꼬물꼬물 만져줍니다. 들어가는 발가락들의 이렇게 사이사이 이쪽도 여기서부터 붓기가 다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붓기를 빼줍니다. 진짜 많이 중요한,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이 복숭아 뼈거든요.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여기에 혈자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다 눌러서 풀어주는 게 붓기도 그렇고 피로도 그렇고 많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쳐 상처가 나서 좀 많이 안 예쁘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 쭉쭉 풀어줍니다. 아킬레스건도 발이랑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뭉쳐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발등을 연결해주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두들두들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뭉쳐서, 저는 지금 마사지를 자주 해서 괜찮은데 여기 처음에 마사지하면 엄청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 정강이 이음새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 뭉쳐있으면 다리가 진짜 뻐근하거든요. 발을 충분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리로 가볼게요. 종아리로 이제 가볼 건데, 종아리에서는 제가 두 군데를 신경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첫 번째는 짠, 이쪽이에요. 쑥 들어간 데 있잖아요. 무릎 바로 밑에. 거기에서 조금 한 3-4마디 정도 가면 여기가 족삼리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혈자리들이 쭉쭉 이어진대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 다리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잖아. 그러면 진짜 좀 이어진 게 느껴지고 되게 뻐근하거든요. 아파요.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면 진짜 시원합니다. 꾹꾹 눌러주고, 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뼈의 밑에를 근막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 밑에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풀어준 구숭아뼈 위에 이쪽도 풀어줍니다. 여기하고 여기 쌈리하고 이쪽을 쭉쭉쭉 풀어줍니다.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붓기가 쭉 빠져요. 그리고 뒤쪽을 풀어볼 건데, 무릎 뒤쪽이 림프라고 하잖아요. 림프가 이쪽에도 있고 여기 서해부 쪽에도 있는데, 이 림프를 풀어줄 건데, 림프를 풀어줄 때에는 여기로 넓게 풀어주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서
여기까지 쭉 올려서 이 림프까지 이렇게 풀어줘요. 엄청 시원해요, 여러분. 처음에 종아리 붓기 관련돼서 막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랬을 때 이거를 진짜 거의 매일매일 이런 마사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효과가 좋았어요. 정말 다리가 엄청 얇아졌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봤을 정도로. 근데 그게 딱 어떤 보톡스 하나 뭐 하나가 아니라 이런 꾸준한 마사지가 진짜 효과를 많이 줬었거든요. 이 뒤에도 이렇게 풀어주고 허벅지 쪽을 해볼 건데, 허벅지 쪽은 이거 셀룰라이트 크림을 좀 바를게요. 셀룰라이트 크림으로 좀 자세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렇게 발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올려줘. 많이 아프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게 아프면 많이 뭉쳐있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마사지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붓기 마사지 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